아니 뭘 알고 아니, 싶어요? 기초위원회 자세가 뭐예요? 기본. 이거는 아니, 빨리 얘기해. 시정 군정을 갖다 감시하고 그래야죠. 예산 심의하고 행정사무하고 첫째가 뭐예요? 기본적으로는 감시하는 게 감시. 감시. 경제 균형 감시. 그게 기본이지. 왜요? 아니 뭐 맨날 정책 제안만 하고 그러길래 어디 정책 제안도 필요하죠. 정책 근데 제안도 그게 우선이? 필요한데 정책 제안은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집행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 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쪽에 달려 있으니까 좀 어렵죠. 근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뭐 예산심의라는 건 우리 권한이니까 그는 뭐 얼마든지 깎고 뭐 하고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. 정책도 내가 만약에 시장 군수다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. 좋은 정책 받아들이면 되잖아요. 그리고 또 시의회 의원이라는 분들은 어차피 다니면서 계속 민원이나 이런 걸 들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어떤 정책을 해달라 말해달라. 그거 해가지고 또 반영시키는 것도 능력이죠. 집행부에 반영시키는 것도 능력이고. 그런 걸 잘해야죠. JI 총수 이번에 그 제천시에 일 하나 터졌어요. 몰라, 이나 송수현 시의원에 사표 낸 거. 얘긴 들었어요? 사표요? 네, 간접적으로. 사표 못 들었어요. 응? 못 들었다고. 단양에 얘기를 JI 총수가 아니 못 듣지. 내가 뭐 제야에 묻혀있는 놈이 어떻게 들어요? 제야에 묻힌 사람이 어떻게 듣냐고. 아니 얘기를 저번에 해보시오. 최주 후보 지지 선언하고 그 이후에 네. 본선에서 이제 엄태웅 후보가 됐잖아요. 예비 후보가. 뭐 그건 그쪽 당 사정인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. 그래서. 근데 아니 그리고 난 다음에 예. 뭐가 어떻게 그 됐어요? 응? 그 사표 쓰고 뭐 썼다고? 사표 쓰고 이제 이달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리고 저거 사표 쓴 건 좀 문제가 많죠. 왜냐면은 본인이 출마할 때는 4년 임기를 그 시민들의 뜻이나 국민들 여긴 시니까 시민들 뜻에 따라 충실하게 견제도 하고 정책 제안도 하고 뭐 예산 심의도 하고 행정사무 감사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거를 글쎄요. 근데 이달 안에 처리 안 하면 네. 보궐이 이달 안에 처리해야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하고 같이 하는데 그래 안 하면 만약에 안 하면 이게 빈 공석 아니 빈 공간이 내년에 문제죠. 누가 나올 사람도 없을 거예요.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의원 한 분이 비잖아요. 그러면 그쪽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입장도 뭐가 되고 또 시의 구성도 많이 바뀔 텐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빨리 어쨌든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이 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. 뭐 그 남의 당 얘기 난 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. 아이고 저 민주당은 어떻게 단양군의회하고 저 제천시의회하고 그래 좀 시의원들하고 연락 좀 해요. 누가 총수. 본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총수하고. 아 저요? 어. 저는 그냥 뭐 가끔 올라와서 보곤 하죠. 또 지역에서 보긴 하죠. 아니 근데 참 요새 경제 어때요 거기? 나쁘죠. 매우 경제? 나쁘죠. 네. 단양에 또 관광객들도 단양 관광객도 좀 많이 좀 피부적으로 피부적으로 좀 준 것 같고. 쓰는 돈이 적으니 그거보다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사실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우린 배웠어요.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알다시피 우리 정부에서 뭐 부자 감세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뭐 감세 부분만 한 52조라고 그러고 나라에서 빌려 쓴 거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뭐 이렇게 대차해서 쓰는 것까지 아마 100조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정확한 확인한 건 아니에요.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 뉴딜 정책 같은 것도 있잖아요.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는 국가가 재정을 풀어서 민간이 힘이 약하니까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는 너무 지금 건설업이나 이런 데 살리는데 그냥 돈 빌려서 사라고 해서 그게 살리는데 이거는 좋지 않은 저번에 방법인 총선 것 지나기 같고. 전에 지금 그 저 다 건설업들 지금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라는 지금 지적이 많이 네, 나오잖아요. 그런 얘기가 있어요.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지금 그리고 지원 빌려줘가지고 돈을 빌려줘가지고 국가 부채, 가계 부채, 기업 부채가 네. 세계 1위에요. 100% 다 넘어 세계가.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이제 보통 외국 같은데 보면 재정으로 그걸 좀 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개인한테 파산이 되게 되면 개인들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. 그래서 저희 재정이 담당하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세금으로 환수해 갖고 또 그걸 좀 갚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제가 경제 쪽의 전문가는 아니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그 재정 쪽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분들의 얘기는 그래요. 교수님들이. 우리 저 총수는 또 정치 전문가잖아요. 분석가. 아유. 저 뭐 국회의원 그 저번에 선거고
그거 강하게 주장하셨잖아요. 선거구서 새로 해야 된다고. 아니, 그거 맞죠?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고 응. 제가 잘 모르겠고. 하여튼 아니 저- 너무 저는 겸손해지 요새. 저는 어쨌든 간에 네.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제가 이제 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. 바라는 게 시스템으로 나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개혁 입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균형 잡힌 그런 그 경제 민주화 우리가 맨날 주장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저 빈부격차 좀 줄여서 우리가 조금 더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만들자. 뭐 그게 결국은 핵심인데,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노동자뿐이 아니에요. 그냥 뭐 블루 칼라뿐만 아니라 화이트 칼라가 지금 먼저 없어진다는 얘기 있잖아요. AI가 너무 발전하고 그러니까. 그러면 이렇게 노동이나 소득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. 그래서 우리가 기본사회라든지 뭐 농어촌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, 저는. 그래서 저는 이경영 후보가 좀 됐으면 하고, 뭐 우리 당에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 좀 가서 잘 추진해 주입사 이렇게 해서 지지하는 거고. 그 제한이 총수 이번에 자주적 제한 그거 찬성하시겠네. 자주적 지원 중요한 문제죠. 거기 뭐 2,730억 정도 한다는데. 2,730억. 네네. 그리고 2,600억. 그중에 2,170억인가가 그 물부담 관련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? 적극 찬성이? 에너지,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1,200억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세원도 좀 발굴하고 그다음에 단양 개천에 그 시멘트 관련해 가지고 폐기물 관련 그 폐기물 반입세라든지 그다음 산업 폐기물 그거에 더불어서 물부담금에 대한 초과 이윤 그거에 대해서 또 그게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500몇 억인가 300몇 억일 텐데 어쨌든 그 앞에서 2,730억 정도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.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. 그렇게 해서 자주재원이 되면 제천단양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거고 우리 또 그만큼 이제 부를 이렇게 늘리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내려오면 실제로 이제 피해 입는 쪽에 지원으로 해서 지역 화폐를 좀 쭉 줬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래요? 지역 화폐.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돈이 피가 흘러야 돼. 돈이 돌아가야 지역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.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것들이 지역 화폐로 좀 활성화될 수 있으면 바라고 이경영 후보가 좀 꼭 당선돼서 국회 가서 그런 폐기물 반입세 부분이라든지 그 시멘트 지역 자원세라든지 그다음에 물 부담금 초과 이득에 대한 과세라든지 이런 문제를 정말 제대로 해결해냈으면 좋겠어요. 그게 뭐 우리 시골에서 사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자원이 늘어서 지역의 부가 골고루 지역 주민들 특히 시멘트 피해를 받는 분들 또 그다음에 댐이 생기면서 그죠 고향을 잃어버리고 지금 단양이나 저 한수 이쪽에 쭉 그렇게 사시는데 그 도움이 돼야죠. 하여튼간에 저 총수님 네. 아프신데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은 아주 2시간도 얘기하실 분 같아요. 항상. 아니 뭐 저 얘기 네. 하라면 하는데 네. 뭐 하여튼 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. 어쨌든 그냥 느끼기엔 그래요. 하여튼 저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게 항상 아니 야권 그냥 야권 총수를 하셨잖아요. 아니 그간에. 근데 제 생각엔 그런 거 지금 여당이 되든 누가 됐든 잘해줘가지고 우리 잘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네? 경제가 네, 잘해- 행복하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한쪽으로 자꾸 점점 더 편중이 되잖아요. 지금 보면 하여튼 저기 뭡니까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지금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 쪽에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. 의료 민영화 부분이 제일 걱정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그런 네, 것도 그걸 제대로 걱정하시고.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. 제가 볼 때는 의료 민영화 그거 잘못돼 버리면 전 국민이 정말 피해를 보고 제가 그때 이태리 가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비 걱정을 했는데 그 여행 간 사람도 그냥 치료를 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 사이가 이제 독일에 있는데 그 친구 뭐 발 수술을 했는데 그것도 그냥 공짜로 해줬대.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란 거야. 우리나라도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야 이렇게 독일 이태리가 더 선진화돼 있고. 그런가 봐요. 모르겠어요. 근데 물론 장단점이 있나 봐요. 근데 외국인들이 해주니까 그 국내 사람들이 또 반대가 많을 거야. 뭐 그것까지 제가 뭐 공부를 못했는데 여하튼 이번에 느낀 건 그거예요. 어쨌든 간에 그 사람 차별 안 하고 아픈 사람 그렇게 해주더라. 이게 굉장히 우리 의식으로는 굉장히
그죠? 우리 의식을 한 단계 넘는 거잖아요. 저는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그거를 우리가 근데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당해 보니까 아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. 초고령화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긴장 바짝 하고 있어야 돼. 세금 문제도 많고 지금 인구 긴장 절감 바짝 문제도 해야 돼. 참 큰일은 큰일이에요. 아무튼간에 지금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해서 어떻게? 아니 국가와 지역을 걱정해 주는 우리 전 가스 안전 감사하며 단양군 제야의 총수. 자 감사합니다. 바쁘신데. 반갑습니다.